굿모닝. 오늘은 제가 들고 다니는 셀카봉을 한번 바닥에 세워놨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 좀 이야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죠? 이 제스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어제 오후에 대구를 잠깐 갔다 왔어요. 상담하러 대구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그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알고리즘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나이를 아니까 나에게 적합한 영상이다라고 자꾸 소개해 주는 게 뭐 퇴직자들의 은퇴 후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퇴직자들의 재취업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또 관심 있게 많이 본 게 자영업자들의 몰락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카드 사용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사업에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결제가 되고 뭐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진짜 매출이 한 30%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 사용하는 그 소비량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얘기죠. 지갑을 닫았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녁에 막 식당가 이런 데 가보면 전에는 막 저녁 6시, 7시, 8시, 9시, 10시 뭐 11시, 심지어 12시 이게 다 막 그냥 복잡하지 않았나요? 사람들로 막 넘쳐나고 그리고 끝나면은 막 찜질방에 가서 택시 끊기면은 잠을 자고 가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지금은 찜질방들도 다 옛날 같지 않고 요즘 안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들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 요금이 이제 심야 할증이 많이 붙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택시 요금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밤늦게 택시 타고 귀가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집에 간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화가 되는 것인지 근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가족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식 문화가 우리처럼 그렇게 없고 그리고 이제 직장 끝나면 대부분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많이 보내죠. 근데 우리의 경우 이 동남아 문화권, 농경 문화권은 조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 중국 뭐 이쪽 뭐 태국이나 등등 다 마찬가지죠. 이 동남아 문화권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가족 중심이라기보다는 그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좀 그런 경향들이 있고 단체로 뭐를 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일어나는 현상은 선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쓸 돈들이 없어서 지갑이 얇아져서 그래서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퇴직하신 분들의 재취업 과정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좀 안타깝고 어떨 때는 솔직히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공중파 방송을 하지 않고 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공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지금과 같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공인의 위치에 간다거나 공중파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눈에 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눈에 걸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것은 개인 채널이고 그리고 제가 또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래도 비교적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좋기는 합니다. 오늘은 쓴소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현업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일하고 계신 분들, 그게 공기업이 됐든 아니면은 사기업이 됐든 뭐 은행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 급여,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받고 계신 급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 자리를 그만둬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 돈을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은 잘 사신 겁니다.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잘리면 재취업 힘들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 자리에 잘리지 않게 어떻게 살아도 끝까지 갈 수 있을 때 가야지. 여보시오, 오쌤, 그걸 말이라고 해? 나이 들어갖고 뭐 신입사원도 아니고 딱 들어오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한 10년 정도 이상 근무했다, 40대가 넘어간다, 그런 사람 치고 잘리고 나서 그 자리 그만큼 월급 받고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없지. 그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봐, 오쌤, 당신 회사 생활 해봤어? 대도 않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잘못 사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내가 전자에서 얘기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내가 500만 원 월급 받고 있는데, 내가 어딜 가도 500만 원 이상은 번다. 근데 그냥 의리를 생각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잘리고 싶으면 잘라봐. 나 딴 데 가갖고 나 얼마든지 이 돈 번다. 그럴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요? 왜 없어? 있어요. 왜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같은 사람, 잘리면 끝이지. 그런 재취업을 이렇게 후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자의 성향을 갖고 있죠.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나한테 500만 원을 주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은 300만 원 갖고도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400만 원만 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의 돈을 착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300만 원만 주고도 일을 시킬 수 있는데 500만 원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옳지 않은 거지. 나는 5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떤 제도에 묶여서 나는 50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지. 나를 잘릴 수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쓰면 300만 원을 주고도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옳지 않죠. 정말 짜증나죠, 제가 이 얘기하는 거. 그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다가, 즉 급여 생활자로 월급쟁이로 생활을 하다가 회사에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뭐 명예퇴직이든 뭐가 됐든 하게 은퇴를 했어. 그래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장사를 시작한다고 치자고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이 망하죠. 물론 다는 아니죠. 대부분이 망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영업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그 다음에 프리랜서도 자영업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시장이 잔인합니다. 나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퇴직해 갖고 음식점을 열었어. 저 사람 퇴직해 갖고 이제 한데 좀 잘 되게 저기 가서 팔아주자. 일반 사람들이 거기다가 간판에다가 30년간 퇴직자, 나도 좀 먹고 삽시다. 그래갖고 만약에 식당을 열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래 수고 많았어요,
음식 맛이 없어도 한번 먹어 드릴게요. 매일 올게요. 그럽니까? 아니잖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그냥 잔인하죠. 즉 내가 낸 돈만큼의 가치가 없으면 안 가지. 안 가지.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애인데 쟤는 지금은 제가 오히려 더 잘 살아 장사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죠.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장사 진짜 어렵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월급쟁이를 할 때는 그 조직이라는 울타리가 그 직원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한 말로 크게 사고를 치지 않으면 그래도 뭐 공무원은 정년 때까지, 그리고 뭐 큰 기업들 대체로 그냥 꽤 나이 들어서 갈 때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사기업일수록 그 생명력이 좀 짧고, 또 뭐 IT나 은행이나 이렇게 변화가 빠른 기업일수록 또 좀 정년이 짧아지고 그렇잖아요. 예. 어찌되었던 울타리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은. 그래서 조직은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나태해진다고요.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아무리 울타리가 있어도 이 안에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은퇴를 하고 나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재취업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조직에서 일을 만약에 제대로 한 사람 같으면 그만큼 더 큰 데를 구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큰 조직을 공부를 하고 작은 조직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기회를 가지고 공부를 했겠죠. 거기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더 많은 기회를 얻었을 거고, 더 많은 지식을 얻었을 거고, 더 많은 인맥을 만들었을 거고, 그리하여 본인이 그런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꾸준히 발전을 해온 경우라면은 은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퇴직이 두렵지 않다고요. 나와서도 그 실력과 그것을, 그런 조직을 바탕으로 한 그 기회, 그래서 더 큰 그릇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더 큰 일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거나 또는 재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물어봤잖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급여를 여러분이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받고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느냐고. 대부분 그렇지 않다니까. 대부분은 잘리는 걸 두려워한다고요. 퇴직을 두려워한다고. 그렇잖아요. 퇴직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월급만큼 그만큼 끊임없이 뭔가 공부를 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시대에 발맞춰서 꾸준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꾸준하게 자기가 업데이트되고 발전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거든요. 그냥 도태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못해서 대학도 못 간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해서 10년, 20년 되면 그런 게 맷집이 생겨서 어렸을 때부터 뒹굴고 그렇게 그냥 막 거친 파도를 거치고, 왜냐면 거기는 정말 아주 정말 그냥 정글이니까, 정글. 그런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요,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죠. 미국 한 나라가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죠. 달러도 요즘 뭐 킹달러, 슈퍼달러 막 이러잖아요. 잘 나갑니다, 미국이.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미국은 달러가 뭐죠? 무슨 달러라 그래요? 하여간 세계적인 통화의 기축 달러이기 때문에,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요소도 있겠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은요, 제도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고용이 그렇게 완전 고용에 가까워, 실업률이 지금 최저 상태잖아요. 그렇게 고용이 잘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으로 해고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You're fired. 야, 너 잘렸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가 가장 쉬운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유럽 평화하고는 좀 반대잖아요. 그죠? 유럽은 해고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해고가 쉽지 않으니까, 해고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3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만원, 5만원 주고 10만원을 줘야 돼. 오랫동안 근무하면 또 뭐 연공서열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는 일로 봐갖고는 3만원만 주면 되는데, 3만원 주고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일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5만원, 10만원이 나가. 해고를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해고를 시키고 3만원짜리를 쓰고, 3만원짜리가 또 자기 역할을 못하면 자르고 만원짜리 쓰고, 이렇게 계속 자기의 월급 가치를 못하면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고, 그러면 자르는 사람은 마음 아프지만 잘린 사람은 또 새로운 데 가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왜?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유동적으로 돌아가니까.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쉬운 겁니다. 고용이 쉬우니까 해고도 쉽고, 해고가 쉬우니까 또 고용이 쉽고, 선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겁니다. 미국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레이오프 시키잖아요. 인원 감축 쫙 그러면 그냥 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감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해고 쉽지 않아요.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못하는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고용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을 쓰고 싶어도 이 사람을 나중에 해고할 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임시직으로만 쓰자. 임시직. 근데 임시직도 몇 년 되고 나면 더 이상 임시직이 안 된대. 계약직이 안 된대. 그러니까 3년까지만 딱 채우기 전에 또 고용을 해제하고,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약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약직 직원들이 전부 다 우리도 그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바꿔달라고 또 시위를 합니다.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건 간단하죠. 정규직하고 그 계약직하고 임금을 합쳐가지고 n분의 1 다시 나눠가지고 전부 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정규직이 그걸 허락합니까? 내 밥통은 지켜야 되는데 절대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원을 고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구해놓은 직원을 어떻게 그런데요, 해고를 쉽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능력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월급 주는데도 자꾸 자리가 비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 탈 수가 있는 거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내가 3만원 가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5만원을 받았었는데 잘려. 그럼 3만원짜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적절하게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우리는 3만원짜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 3만원짜리 잡을 갖기도 힘들어. 왜냐고요? 고용시장이 꽉 묶여 있어가지고 유동적이지 않으니까 빈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만원짜리를 5만원을 주면서 쓰고 있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 회사는 회사대로 힘들어지고, 또 직장 갖기도 되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 미국으로 오세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식을 다 미국으로 또 유학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짜증날 정도로 웃기는 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겠다고 그 난리를 부립니다.
나 미국에서 제발 나 미국에서 좀 살게 해줘. 나 미국 사람 되고 싶어. 이런다고요. 그럼 미국에 심사를 해요. 그래, 너가 미국 사람 될 수 있는지 한번 심사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래, 넌 미국 사람 해라.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세계적인 뭐 석학이라든가 뭐 골프를 잘 친다든가 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너 원해? 그럼 내가 미국 시민권 줄게. 미국 사람 금방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부도 뭐 박사학위를 받거나 그러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아무래도 미국 시민 되기가 쉽다고. 근데 이게 정말 웃기잖아요. 그 박사 되는 과정까지 그 막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한국 뭐 이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싸들고 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나 이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나 미국 사람 되고 싶어. 이런 데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도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시스템이 미국을 그렇게 막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참 웃기죠.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시스템이, 제도가 사업하지 마라. 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커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자꾸 도태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내 말이. 근데 이 자영업을 하거나 이 생태계에 야생에서 살던 사람들, 저도 야생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야생에서 삽니다. 제가 그러죠. 저는 한 번도 월급쟁이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야생 정글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요, 내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프면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제 직업의 세계에서는. 굿모닝 팝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굿모닝 팝스 내가 아파. 그럼 누가 대신해 줘? 대신 못 해줘. 할 사람이 없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굿모닝 팝스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목동 그 축구 경기장에서 그 축구를 했다고요. 우리 저 굿모닝 팝스 동아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모여가지고 축구 대회를 했어요. 네, 나도 한번 뛰고 싶어갖고 그날 이제 선수로 까미오 출연을 했습니다. 잠깐 출연을 했어. 출연해가서 한번 뛰다가 5분 만에 넘어가지고 쇄골이 부러졌어요. 얘가 톡 부러져 버렸어. 근데 보통 직업의 경우라면은 쇄골이 부러지면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수술을 3일 만에 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수술하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방송을 어떻게 해? 입원하고 나면 다음날 방송을 어떻게 하냐고. 그죠?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한 3, 4일 미리 녹음을 해놓고, 그리고 3일 후에 녹음해놓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고 쇄골 수술을 했다고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못 마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안 마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 내가 술을 마시고 정신줄을 놓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걸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 모든 게 그냥 끝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술을 먹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저는 이 정글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역시 정글이죠. 제가 유학사업을 하는데, 구멍가게 유학사업 몇 명 되지도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그 유학사업을 하는데, 오성식이 과거에 유명하니까 거기에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소비자라면 아니지. 뭔가 그 돈을 내고도 갈 만한 뭔가 매력이 있어야 거기를 보내지. 오성식이 뭐라고 오성식이 때문에 오성식을 믿고 보냅니까? 그건 아니지.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은 몇 명 안 되더라도 가성비가 있게,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게끔, 소비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유학은 서비스업이잖아요. 그죠? 부모를 대신해서 챙겨주는 게 유학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대구를 왜 갔습니까?
상담을 하는데, 유학 상담을 하는데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고, 저는 전국 어디라도 제가 직접 간다니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직접 간다고요. 어떨 때는 바쁜 학부모들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1시에 집에 가서 상담한 적도 있어요. 주말에 상담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럼 어디 감히 오라 그래, 서울 사무소로? 왜? 내가 그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고 배짱 튕길 사람이 아니잖아. 서비스업인데. 최대한 유학을 보내는 고객, 소비자가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어떻게 해?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인 걸. 그러니까 이게 월급장이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일반 개인 사업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글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는 저는요, 저는 20대 못지않게 뭐 체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유튜브 한지 올해가 지금 10년째일 겁니다. 2014년부터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지금 꼴랑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3만 명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시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한 1000명 조금 더 될걸요. 10년이나 지났는데 구독자가 1000명 정도밖에 매일 보는 사람이 1000명 조금 넘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렇게 이 유튜브 시장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하잖아.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 만약에 내가 구독자를 늘리고 이게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유튜브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하죠. 매일매일 자막도 막 집어넣고 편집도 하고 분량도 막 사람들이 보기 좋은 분량으로 탁 만들고, 또 섭외를 해가지고 오성식 얘기뿐만 아니라 들을 만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초대를 하고 이렇게 좀 보게끔, 그리고 매일 정확한 시간, 그 시간에 딱딱딱딱 만들어가지고 구독자들이 늘 볼 수 있게, 그게 많아요. 그게 경쟁력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내 생계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즉 프로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잖아. 저는 발전이 없어도 이게 나의 취미생활이지 먹고 사는 생계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고 배가 부르니까, 다시 얘기해서 헝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바둥바둥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정글에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막 늑대가 막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살다가 그러면 지금도 난 여기 팔팔팔팔 뛰어다닐 거야. 그죠? 생존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는 나는 은퇴한 사람이다. 나이가 좀 들었는데 그래도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과거는 잊어먹고, 지나간 얘기니까 과거를 묻지 말고 지나간 얘기니까 덮어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으로 향해야죠. 직업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이 없을 뿐이지 직장은 많다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이렇게 써갖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취업하기 힘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취업할 직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취업을 하면 나는 이렇게 이 회사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주인이 된 입장에서 제안서를 거꾸로 내보시라고요. 그게 취업을 하는 자세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고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직장 나 좀 제발 좀 써주십시오.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을 쓸 때는 이 돈 가치를 하려고 하는 충분한 이 내가 돈을 내가 10,000원을 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지 무슨 이게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써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하지 말고 나를 써주면 돈 벌 텐데 나 안 써주면 바보야. 자,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이 그대 회사에 딱 들어가면 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 한번 써봐. 속는 셈 치고. 그 대신 내가 이거를 증명을 못하잖아. 언제든지 나 잘라도 돼. 언제든지 나 잘라도 돼. 괜찮아. 기회를 한번 가져봐. 이거 기회 안 가지면 너 바보야. 기회 가지라니까. 알았지?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로 나 이런 사람이고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써줘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나 이 회사를 이렇게 개혁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 기회를 한번 나한테 줘봐.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가가지고 무슨 배 따는 거 뭐를 아주 그냥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하더라도요. 늘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주인의 자세로 임하면은 1년 후에는 채소협회 회장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허접한 일도 타고 올라가면 꼭대기에는 항상 어마어마한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자세를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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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